CNG TV 라이브 방송에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NG TV에서 아트 및 디자인 분야 3D 프린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주로 우리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 이제 제품 디자인하고 이쪽 위주로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3D 프린팅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또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시게 된 우리 이찬호 작가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네, 그러면 이제 쿨레인 스튜디오 이찬호 작가님 소개를 이제 시작으로 우선은 우선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라이브 방송은 뭐 제목으로 나와 있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쿨레인 스튜디오 이찬호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쿨레인 스튜디오의 이찬우 작가님은 국내 1세대 피규어 아티스트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셨고, 또 수작업과 함께 그 독창적인 아트토이 세계를 알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계십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되는 피규어와 차별화된 하이엔드 아트토이의 세계를 깊이 있게 좀 조명을 하고요. 이제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이제 조형 방식에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기술이 실제 피규어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가님을 통해서 제작 노하우와 함께 제작 사례 이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그 방송을 함께 하실 쿨레인 스튜디오 이찬호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콜레인 스튜디오에서 2014년, 2004년부터 토이 작업하고 있는 이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찬호 작가님은 이제 뭐 프로필이 워낙 화려하셔서 제가 이찬호 작가님이 요 쿨레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거는 2004년으로 알고 있고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서 한 15년 정도 이제 같이 교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아웃풋도 보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뭐 일단 오늘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실제 이제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쿨레인 스튜디오 이찬호 작가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주제 아트토이 작품 세계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피규어 굿즈 제작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작업 프로젝트 했던 거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작업 과정 같은 거 하고 그걸로 이제 뭐 굿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조형물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콜라보레이션해서 실제 토이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 드려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것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2004년부터 작업한 것들이어서 주로 작업하는 것들이 그 12인치 피겨라고 해서 보통 뭐 스탑모션이나 이런 거 할 때 관절 있는 인형들을 좋아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원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에 관심 있는 것들 주로 좋아하는 것들이 농구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스포츠 쪽을 좋아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약간 스포츠 관련된 것들하고 그런 농구 관련된 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트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그 피겨들, 뭐 핫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에반게리온이라든가 원작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하고 일반적인 아트토이하고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면 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2인치 피겨들하고 제가 작업했던 것들인데 요거는
보면 제가 작업했던 것들 주제에 대한 것, 뭐 농구라든가 뭐 우주인들도 조금 있고 그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작업을 한 것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원작이 있는 것들, 만약에 뭐 아이언맨이나 에반게리온이나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원작이 있는 것들을 만든 거를 피규어라고 보통은 말하고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작가가 직접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뭐 세계관을 설정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작업하는 거를 두 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해서 뭐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보통 작업을 하는 과정들인데요. 보면 어쨌든 뭐 원작을 작가가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갖고 토의를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 본인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가 1번 과정. 1번에 보면 아트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개인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알리고 나면 두 번째, 그거 케이스를 보고 브랜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연락이 와서 협업 제안이 오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거가 전시라든가 그 팝업을 하는 거, 원오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3번 이제 프로덕트를 제작하는 거고요. 이제 요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좀 알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언트 웍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 만드는 건 아니고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디렉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토의 작업들이 들어오면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트웍으로 했던 거가 처음에 이제 비보이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비보이 주제로 처음에 한 토이를 만들 때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해서 비보이 주제로 했었고 두 번째 했던 거가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 농구 주제로 해서 농구하는 원숭이 그래서 덩키즈란 캐릭터를 박성균 작가님하고 협업으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걸 하고, 뭐 미스터 시리즈나 브레이크 타임은 이제 보통은 그 이런 캐릭터 만드는 거가 아트웍으로 만들고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특정한 포즈 같은 거를 똑같이 계속하면서 그걸 아이덴티티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뭐 농구 선수든지 아니면 뭐 스타워즈에 나온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영화가 끝나고 아니면 이제 뭐 선수들도 운동 끝난 다음에 쉬고 있는 모습들을 약간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을 앉혀서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주제로 하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 제안 온 거가 그 NBA에서 농구 선수를 아트토이로 만드는 작업들이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NBA 시리즈들을 약간 아트토이로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폰트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이미지들을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해외 쪽도 거의 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반에 시작한 거여서 이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새로운 작업들이 막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연표 같은 거는 농구 주제로 뭔가를 하니까 그거 연결돼서 NBA 시리즈 뭐 전달이 오고 축구 같은 것들도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축구 선수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여기 보면 녹색인 부분인데요. 연결이 돼가지고 뭐 브라질, 나이키 브라질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그 다음 일이 계속 연결이 돼서 온다는 거를 약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연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약간 설명드리면서 그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프로세스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나 컨셉을 세계관 같은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스케치를 하면
2000년도에는 그래도 그 수작업으로 많이 했었어요. 수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활용이 많이 된 거가 제가 작업하는 분야에서는 2000년대 약간 후반인 것 같아요. 2009년,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예전에 이제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있었는데 SBA에서 3D 프린트를 하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토이 작업 같은 거에서는 2000년대에서는 3D 프린터를 잘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이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비용이 작게 팔아야 되는 거, 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 많이 활용된 데는 주얼리 쪽입니다. 주얼리 쪽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해서 3D 프린터 주얼리 쪽은 오히려 작게 만든 다음에 이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다가 2000년대, 2009년, 10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프린터기도 개발이 되고 좀 더 비용도 어느 정도 저렴해지면서 그 토이 같은 것들 이제 토이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왼손을 뭐 손으로 조형한 다음에 스캔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집어 스캔을 한 다음에 미러 시켜서 약간 뽑아서 활용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이 이제 토이 쪽에 더 많이 활용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 3D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하고 프린팅하는 걸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실리콘 몰드라든가 레진 몰드를 떠서 이제 도색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몰드 작업을 좀 더 적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까 글록 사례처럼 이게 금형이나 어떤 몰드를 만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비용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3D 프린터도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몰드를 어쩔 수 없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같으면 오히려 프린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오히려 3D 프린터로 아예 그 레진 몰드 같은 걸 그 몰드 틀을 안 만들고 3D 프린터로 그냥 최종 제품까지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정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스케치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스케치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일러스트 작업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굿즈 제작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토이를 전공한 게 아니고 저는 화학을 전공했었는데 토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3D 프린트 애니메이션 쪽 일을 하면서 이제 3D 공부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오히려 2010년도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토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3D도 배워야 된다고 이제 약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2000년도에 어쨌든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면서 3D를 다 할 줄 아는 상태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배우기 전에 다 할 줄 아는 상태여서 조금 더 약간 여기 이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그걸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3D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이제 하고 나면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3D 모델링을 하면 어쨌든 굿즈 제작이라든가 피규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요거는 이제 2m 정도로 만든 건데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예전 같으면 조형물들도 손으로 깎아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3D 쪽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3D 모델링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 최근에는 거의 3D 모델링을 베이스로 해서 스티로폼을 깎든지 뭐 아니면 중국 쪽이나 요즘 최근에는 이제 외부 조형물이 아닌 경우는 3D 풀 3D 프린팅으로도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마 뭐 몇 년이 지나면 재료에 대한 개발이 되고 나면 외부 조형물까지도 아마 3D 프린터기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그거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사람이 이제 여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여가지고 내부 철골을 다 넣어서 만든 거여서 실제 재료는 여기 FRP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하고 그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한 걸 베이스로 토이를 만들 건지 아니면 뭐 굿즈를 만들지 지금처럼 뭐 조형물을 만들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베리에이션 하는데 3D 모델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이즈 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또 여러 가지 군의 제품군을 만들 때 엄청 이렇게 더 용이하게 약간 접근할 수 있어. 만약에 수작업이면 그거에 맞는 거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인 거라든가 오히려 비용적인 것들도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시간적인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런 형태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가 요게 팥볼이라는 캐릭터인데 땡글뱅이 오브젝트에 이제 발을 달아가지고 약간 한 시리즈들인데 요걸 티테이블 개념으로 앞에 있는 세 마리가 이제 뭐죠 저게 에잇볼 당구공의 에잇볼하고 미키마우스 패러디한 거랑 농구공 베이스인데 저게 전부 50cm 정도 사이즈인데 저거는 다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레진으로. 그래서 그 조종 정도의 시제품이라든가 팝업이라든가 전시용까지 경우는 보통 3D 프린터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다 글루게서 한 거고, 제가 뒤편에 있는 흰색 있는 것도 사이즈가 1m 정도 돼요. 그래서 저도 한 1m나 1m 20 정도까지는 오히려 발표를 하기보다는 3D 프린터로 활용을 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3D 프린트로 한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죠. 대신에 아무래도 강도 부분이 약간 약할 수가 있는데 강도 부분들은 내부 트러스트 구조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풀로 3D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또 1, 2년 지나면 그런 강도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프린터기의 개발에 막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기보다는 약간 재료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에 대한 강도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해결되고 더 활용이 많이 되면 오히려 그런 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우주인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주인 베이스로 피규어를 만든 건데 한국 액션 피규어 세계적으로 약간 액션 피겨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제일 큰 데가 핫토이하고 미국에 이제 사이드 쇼라는 데가 있고 한국은 이제 요 블리츠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리츠웨이라는 회사가 엔터 쪽도 하고 있는데 그런 피겨 쪽이 뭐 베이스로 시작한 거여서 블리츠웨이라는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우주인 피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인치 피겨들은 그 옷 같은 것들이 이제 조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실제 패브릭으로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또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블리츠웨이라는 한국 회사하고 작업을 했었고요. 대신에 보면 뭐 헬멧이라든가 그손 장갑이라든가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다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토타입들은 3D 프린트로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컬러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음, 음. 그래서 뭐 아트토이라는 뭐 어쨌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만든 건데 단순하게 우주인 요거는 이제 컨셉적인 것만 약간 실제 우주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처음에 2004년도에 나이키랑 콜라보 하면서 나이키 뭐 에어맥스라는 신발이 있는데 그 에어맥스 데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의 중요한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나온 거여서 실제로 이제 달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사에서 주도하에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나이키나 이런 개인 기업들이 아니 개인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만약에 스폰을 해서 달로 보내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서 약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어쨌든 나이키 신발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우주복에는 이제 F1 레이서들처럼 패치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그 뭐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해서 어떻게 보면 F1 레이서하고 그런 개념을 약간 섞어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뭐 만드는 과정적인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뭐 컨셉이나 스토리가 제일 앞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요. 78 언더라는 브랜드인데 보면 신발이 되게 특이한데 여기 보면 78이란 숫자가 저 밑에 있는 신발 미드솔에 있는 발 숫자가 76개예요. 그래서 그 76개하고 본인의 발 두 개 합쳐서 78개로 뭐 앞으로 걸어 나간다. 이런 컨셉의 이제 가지고 이제 신발 브랜드를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칠파란드란 브랜드는 이제 토이에 보면 베어브릭처럼 플랫폼 토이 기본형을 제공하고 어떤 작가들이나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좀 더 특별한 형상을 약간 갖추는 건데 여기도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 형태를 가지고 여러 작가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약간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무신사였다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발 브랜드 저도 신발 엄청 좋아해서 처음으로 신발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주적인 거, 만약에 신발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주 컨셉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보면 빨간색 스티치라든가, 파란색 스티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실제 신발의 원단 같은 거를 우주복 원단 느낌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해서 그런 컨셉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었고요. 그 작업을 하면서 원래 뭐 여기에 아까 말한 팝볼이란 건데, 팥볼은 이제 팥은 이제 화분이란 뜻도 있고 뭔가를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팥볼도 같은 컨셉으로 해가지고 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우주복 신발을 신고 저 스페이스 부츠를 신기고 위쪽도 우주 컨셉으로 약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약간 저거 제작 인터뷰나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토이 만들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발이랑 콜라보를 하면 컨셉을 뭐로 할지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상상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주인의 컨셉하고 어릴 때 우주인을 동경했던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나사가 이제 달에 인류를 보내는 것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토이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가졌던 거를 실제로 우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작업하는 걸로 우주인이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걸 작업하면서 오히려 뭐 예전 어릴 때에 동경했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장해서 약간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실제로 우주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가 이제 우주복에 대한 거여서 우주복의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신발에 좀 많이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또 과하게 우주복이다 이건 아니고 그런 우주복의 느낌을 많이 적용시키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고 싶은 신발을 만들고 싶은 거여서 되게 막 화려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그 중간 지점을 약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토이를 만든 사람이니까 토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신발에 들어갔던 디테일 부분들을 좀 집어넣고 싶었고, 팝볼의 신발 이제 아웃솔 부분도 일부러 이제 세븐에이드 언더 아웃솔하고 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달에 찍히는 발자국 모양이 실제 스페이스 부츠가 아니고 세븐에이드 언더의 아웃솔이 바닥에 찍히는 거를 약간 상상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콜라보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토이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도 처음에 토이 시작할 때는 뭐 신발이나 이런 컬처를 잘 몰랐었는데 오히려 작업을 하면서 신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뭐 작업도 하고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많은 것들을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세븐 언더 이제 스니커랑 콜라보 하는 것들은 스니커랑 처음으로 콜라보 하는 거여서 뭐랄까 처음 토이 만들 때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도 많이 배우고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배우면서 뭐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때 약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여기 PPT를 약간 시간 역순으로 돼 있어서 이제 갈수록 약간 옛날 것들을 약간 보여줄 것을 아마 중복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10인치 피겨들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가 애니메이션을 원래 만들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가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인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약간 움직이는 거여서, 요거는 그, 뭐죠? 어디죠? 약간 PSG,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기 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하고 음바페, 네이마르 뒤에 골키퍼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서 협업을 했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토이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 베이스를 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더라도 3D 프린터로 작은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걸 갖고 형태랑 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최종 요거 만든 거는 이제 나이키 본사에 이제 보면 나이키 그런 본사에 있는 건물들이 유명한 선수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정도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빌딩 앞에 이제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전에는 보통 이제 기존 스컬처들, 저희들이 보통 아는 그 인물을 그냥 똑같이 묘사한 것들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약간 스트릿 작가 이런 아트 토이 형태로 된 것들을 처음으로 나이키 본사에다가 포틀랜드에다가 설치했었던 거고 이때가 아마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는 못 갔었고요. 이제 르브론 제임스도 아마 계속 거기를 못 가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마 가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가끔은 이렇게 실존 인물들을 많이 만드는데 실존 인물들이 이런 만든 토이들을 보고 좋아해 주면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보면 계속 토이가 나와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까 보여드린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시아 쪽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LA 레이커스 구단에 여기 엠블렘을 붙였었어요. 비비고 엠블렘 붙였는데 이게 5년 계약에 1,000억인가 해서 이거를 계약을 했었어요. 지금 뭐 4, 5년 전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이니까 지금 그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도 아마 연장해서 비비고 로고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유니폼에. 그래서 그거 런칭할 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한 거를 브레이크 타임 시리즈로 하는데 저렇게 만들고 뒤편에 실제 이제 선물 선수들 12명을 모두 만든 거여서 저런 것들은 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니 경기자처럼 만든 거여서 큰 사이즈 조형물이 한 2m 20 정도 돼요. 그래서 2m 20 정도가 되고 저런 작은 토이들은 30cm 정도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거, 토이 제작까지, 생산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런칭할 때 그 팝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어쨌든 농구라든가, 뭐 우주인이라든가, 이런 거 주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브랜드나 이런 데서 업체에서 그 컨택이 올 때는 이 작가가 잘하는 부분, 많이 알려진 부분, 특성화가 돼 있는 게 좋은 거여서 그 특성화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여서 그런 유의 작업들이 계속 연결돼서 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나이키 한국 본사에다가 설치한 건데 이것도 뭐 에어맥스 데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작업을 한 겁니다. 음, 이것도 우주인 작업 제가 한 것들을 베이스를 연락이 와서 요거는 스페인의 뮤지엄에 작업을 한 건데요. 이게 아마 작업할 때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도 활용이 돼 있고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돼 있고 실물 사이즈 조형물이어서 머리나 손이나 신발 아웃솔 같은 것은 다 3D 프린터 작업들이고요.
이제 목에 들어가는 요 장치는 알루미늄으로 아마 깎은 걸 거예요. 그래서 깎고 그 실제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작업 자체도 제일 오래 걸렸고 이것도 비용도 어쨌든 많이 들고 했었던 거고 지금 보면 패치들이 많이 이제 우주복에 붙어 있는데, 뭐, 처음에 가져왔던 그 컨셉들이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스페인의 뮤지엄의 뭐, 로고라든가, 스페인 국기라든가, 한국 국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제 친구들 로고도 더 붙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최성윤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시리즈로 하고, 그, 스타워즈에 보면 5월 4일이 이제 스타워즈 데이라고, 메이더 포스 위드 유, 뭐, 위드 포스 해서, 그래서 그 5월 4일 스타워즈 데이 때 여기 설치를 했었던 거고, 그 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최성규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했었고, 요거는 FRP를 쓰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많은 부분들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뭐 꽂고 했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국내에 이제 아메바 컬처라고 하는 회사의 힙합 뮤지션, 그 다이나믹 듀오 쪽 회사하고 작업을 한 거여서, 요 큰 사이즈가 한 1m 50 정도 될 거고요. 그 작은 사이즈가 30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3D, 아까 베이스대로 3D 모델링을 하고, 뭐 조형물 만드는 거 FRP, 작은 토이 만드는 거 3D 프린트해서 약간 뭐 아까 말한 실리콘 몰드를 만들고 이런 제작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래 플레이모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토이도 제작을 했었는데 헤드도 교체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신발도 약간 갈아 끼우면서 실제 토이는 이제 그때 아티스트를 한 7명 정도를 만들었는데 베리에이션을 하면 더 많은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 토이들을 약간 베리에이션 할 수 있게 교체할 수 있게 약간 만들었어서 약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베어브릭처럼 플랫폼 토이처럼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문화체육부인가? 어쨌든 문화관광? 뭐, 어쨌든 뭐, 정부 쪽에 한복의 날에 맞춰가지고 다이나믹 듀오가 그전에도 이제 뭐 이런 한복을 입고 공연도 많이 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국의 한복하고 컨셉을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더라?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런 3D 모델링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장점이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것도 그, 아까 말한 그 세계 최초로 어쨌든 NBA 선수들 아트 토이로 만든 거여서, 요거는 조형물입니다. 요거는 이게 2m 20 정도 될 거예요. 조형물만. 그렇게 작업한 거고, 여기 이제, 여기 사이즈, 이런 이미지를 봐야 크기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5m 정도 사이즈로 홍콩에서 처음에는 798 스페이스라고 798 스페이스란 곳에서 전시를 숫자가 잘못 나왔네. 7m가 아니고 5m 사이즈로 만들었었고 오른쪽은 이제 홍콩에서 작업할 때여서 여기 보면 얼굴이 제 키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토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트 토이는 아무래도 기존에 원작이 있는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팝업이나 전시회를 할 때 조금 큰 사이즈를 만들어서 약간 주목을 약간 끄는 부분도 있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홍보용으로 약간 큰 사이즈들 가끔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컨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공이 뭐 조소나 예술을 공부한 게 아니어서 그 토이를 좋아해서 작업을 시작한 거여서 뭐 직관적인 것들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새로운 세계관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 기존의 인물을 만들게 되면 기존 인물의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같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 브레이크 타임 시리즈도 약간 캐릭터를 만들면 이런 슬로건들을 가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최성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그 갤러리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컨셉에 대한 거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패션이나 신발이나 이런 쪽을 잘 몰랐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패션이나 신발 쪽에 대한 것들 작업하면서 약간 오히려 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시리즈로 만든 거고, 오지라는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갱스터, 그래서 어떤 분야의 개척자라든가 약간 요런 식의 처음 시작한 사람들, 요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들입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제일 대표적인데, 뭐 오프화이트란 브랜드의 디렉터일 때 작업을 한 건데, 나이키랑 콜라보를 해서 이런 형태의 토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신발이 런칭하면서 그 한국 왔을 때 뭐 선물 드리고 약간 그 신발 브랜드하고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의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약간 집어넣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보통 한 요, 이렇게 30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런 시리즈를 뭐 1년에 하나, 두 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서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지드래곤을 만든 건데요. 이건 나이키랑 지드래곤이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지금 지드래곤이 하고 있는 브랜드가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랑 해서 나이키가 콜라보해서 저 신발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보면 대부분은 신발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신발 디자이너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힙합 뮤지션도 있는데, 힙합 뮤지션은 이제 뭐 연락이 와서 만들면서 약간 여기에 시리즈에 집어넣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의 카시나라는 브랜드랑, 한국 브랜드들이 사실은 나이키랑 콜라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 그 멀티샵이랑 여기 한국의 원앙이라는 거를 컨셉을 가지고 신발 작업을 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반스의 이 신발, 그 뭐지,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까지 성공시킨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뭐 50주년 기념으로 약간 작업을 했었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우주인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2014년에 했었고, 실제 토이가 나온 거는 2024년이었어요. 20주년 기념 때. 그래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컨셉 한 거를,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10인치 피겨가 토이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뭐 약간 가장 큰 의미가 있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나이키 2014년 에어맥스 데이 때 한 거여서, 지금 여기 테이블도 보면 왼쪽 아래 테이블도 신발 밑창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달 표면처럼 표현을 해서 저 신발이 6분의 1 사이즈인데 그 달 표면을 찍고 약간 달 위를 유영하고 있는 모습을 만든 거여서,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 체어나 테이블 같은 것도 좋아해서 이때가 아마 이런 베이스까지 만들고, 사람들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저 테이블이 많이 이 스토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건 이제 팝볼을 가지고 월드컵, 이거 KFA니까 국가대표팀 선수들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거여서, 여기 보면 뭐 손흥민하고 김민재 뭐 이런 선수 만들었는데, 탑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분이라 그래서 그냥 위에 닮아서 화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를 담는다는 뜻이어서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캐릭터 특성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발하고 얼굴 표정이어서, 신발을 축구화로 만들고 이제 얼굴은 이제 이런 브랜드의 컨셉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딘가에 왼쪽 발 뒤쪽에 태극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국가대표팀을 만든 거여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NBA를 콜라보해서 제품까지 나왔었던 거. 제품을 많이 만들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갖고 싶어도 핸드메이드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만든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전드 시리즈 선수들 만든 거, 이게 시리즈 2 만든 거고요. 예.
시리즈 1. 그래서 보통은 이런 오리지널 토이를 만들면 시리즈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하나를 보여주고 이건 이 컨셉이야 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개의 캐릭터를 함께 기획해서 시리즈로 만드는 거가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2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이제 아트토이가 나와서 발매했던 거, 그 발매하는 날 영상인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음, 음, 음. 네, 아, 저희가 그 참고로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5시까지이기 때문에 음, 일단 작가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음, 분량이 많아서 나중에 혹시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하고요. 우선은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해주시고 한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질문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작가님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향후에 저희가 요번처럼 이제 질문이 많고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느 정도 중간에 잠깐 좀 끊은 걸 죄송하고요. 우선 작가님께서 이제 후반부 살짝 마무리 발언 정도 해주시고 작가님이 이제 그 의견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우리 의견들을 그래도 답변을 이제 조금 해주시고 이제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들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조금 더 이제 해주시고요. 질문을 조금 있다가 마무리 되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마무리 좀 뒤에 부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DNA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 듀오 만들었던 거고 이건 뭐 반스랑 해서 스타워즈 데이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뭐 다스베이더가 사장이고 약간 스톰트루퍼를 약간 위로해주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요거는 이제 BTS 뉴욕 뭐 화양연화라는 그 웹툰으로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규어로 만들었었고요. 이제 BTS 같으면 이제 BT21이라고 라인 프렌즈랑 해서 캐릭터도 만들었었는데 뭐 그런 작업도 했었고 이거 뭐 예전 옛날에 2009년에 뭐 유니클로라는 데랑 같이 컨셉 설명하는 용도로 엄청 가벼운 자켓이야 해서 저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농구 좋아해서 또 연결돼서 이렇게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신발들을 만드는 것들도 사실 3D 프린터가 아니면 사실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렇게까지 만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저런 아웃솔까지 다 작업을 해서 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축구를 작업을 했으니까 아까 말한 나이키 브라질 팀을 작업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니에스타랑 작업해서 실제 뭐 나이키 광고까지 나왔었던 거고 실제 작업은 치킨런하고 요걸 작업했었던 월레슨 브롬이 작업했었던 스튜디오랑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이제 축구 선수도 되게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작은 프로젝트로 퓨마랑 작업을 했었는데 이걸 연결해서 그런 작업들이 됐고요. 뭐 이런 우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제일 처음에 만든 거가 비보이들이어서 요거 이제 한국에서 비보이 10주년 대회가 열릴 때 이렇게 비보이 전 세계 비보이들 만들고 농구하는 원숭이들을 만들기도 하고 요건 타투이스트랑 콜라보를 하고요. 컨버스랑 콜라보해서 신발이 나오고 뭐 이런 요거는 이제 김성규 교수님하고 최성규 교수님하고 작업했었던 컨셉적인 거 이런 각진 형태 3D로 작업하기 때문에 폴리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워낙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그 한 40분, 50분 내에 할 수 있는 양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그림 이미지라도 하나, 한 컷이라도 더 보여줄 많이 준비하셨고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은 제가 살짝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답을 좀 해주시는 거로. 우선은 이제 이 쿨레인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하신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그 작가님이 저희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좀 꼽았습니다. 이혁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그 AI 기반 3D 모델 생성 기술이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규어 굿즈 제작 디자인에서 디자인하고 3D 모델링, 또 출력, 후가공 과정 중 어떤 단계가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음.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역량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예상하시는지 작가님께 좀 그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AI 쪽도 저희들도 막 컨셉을 할 때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것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최종 어떤 모습일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제 AI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아마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뒤에 후가공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손이 더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초반 쪽에 기획하는 부분들 쪽에서 어, 똑같은 디자인들이 그 상향 평준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나, 아까 말한 뭐, 제품을 만들거나 시야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행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반영이 돼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디자인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거가 거기에 어떤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보다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음, 브랜드처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들도 그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 지금 현재 이걸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어느 정도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그걸 브랜드나 아이덴티티가 좀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그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누가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는 브랜드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지금 시작하는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AI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서 그런 컨셉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10명, 100명 분을 AI 하나가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물론 기존에 계속 하던 사람도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 브랜드하고 그거에 그 안에서 또 상향 평준화된 거 안에서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아마 다 해결할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조형물을 만들고 싶어. 그거 아마 나중에 되면 3D 프린트로 다 해버릴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또 뭐 컬러 프린터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있는데 페인팅도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핑된 거를
후광 처리 없이 그냥 3D 프린터로 컬러 프린터로 뽑아서 그걸 제품으로 나오는 거가 뭐 몇 년 안에 아마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강도 부분, 아까 말한 재료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하고 어 하고 비용적인 부분인데 그건 아마 시간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드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가 그 외에는 차별점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들이 많은데, 하나 정도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중에 현재 상상마당에서 아트 토이를 배우고 있는데, 만약 지금 2026년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면, 작가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순서로 준비하실 것 같나요? 음, 질문입니다. 네, 작가가 되기가 예전보다 그 작가라는 개념에 대한 거인 것 같은데요. 엄청 만약 개인의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보여주면 작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확장이 돼서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가 작가가 되는지 건지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뭔가 하나를 만들고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상상마당에 하시듯이 상상마당은 아직도 어쨌든 수작업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스컬피로 작업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실리콘 몰드를 하고 도색을 해서 하나를 만들고 전시회에 나가면 이제 작가로서 인정받는 건지. 근데 그건 뭐 누가 인정한다기보다 작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그 얘기여가지고 뭐 어렵네요, 그게. 작가라는 거가. 그래서, 뭐, 그렇죠. 그거가 엄청 쉬워졌지만,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작가로 데뷔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지브러시나 이런 걸 배워서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세 달, 네 달 안쪽이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보다는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저도 뭐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뭐 했던 거 지금 여기 PPT에 뭐가 잔뜩 있는데 저건 그냥 다 옛날 일이고 어쨌든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작가님의 그 의견들이나 내용들은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되게 많은 걸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따로 작가님께 그 연결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변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결론 요약 멘트를 끝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작가님께서 편하게 혹시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또는 뭐 미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질문 주신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뭐 AI가 활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지금 하는 거야 작업들을 뭐 이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토의를 시작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의가 아니더라도 저희 딸들도 지금 대학교 이제 대학생이어서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어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적응해 나갈지 그리고 분명히 예전보다는 그런 경쟁이 훨씬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은 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일단 하여튼 뭐 그 지금까지 뭐 다 보여주지 못한 내용도 많고 또 생각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걸 공유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그 충실하게 또 내용들 설명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셔가지고 우선 작가님하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캐드 앤 그래픽 그 공식 사이트에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작가님과 또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